안녕하세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박근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NGS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 무슨 뜻이고 그 안에 어떠한 종류의 시퀀싱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원리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DNA나 RNA를 추출한 후에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NGS 시퀀서 장비에서 시퀀싱을 하기까지입니다. 먼저 NGS 장비 회사로는 일루미나, 서머피샤의 아이언트렌트, 팩바이오, 옥스퍼드 나노포어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로슈의 454 시리즈도 있었고 이게 일루미나 장비들과 함께 제2세대 시퀀서라고 분류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트렌트를 2.5세대, 그 외 나노포어 시퀀서 같은 것들을 3세대라고도 했었었는데 로슈가 2013년에 NGS 사업에서 철수를 했고요. 또 각 세대별로 더 많은 회사들이 등장하지도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세대로 따져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루미나와 아이언트렌트는 원리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DNA 샘플을 전처리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각 DNA 가닥을 클론 증폭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팩바이오나 옥스퍼드 나노포어에서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아이언트렌트와 일루미나 원리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루미나는 형광을 사용하여 각 염기를 읽어내는 방식이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과정 등이 필요하지만 아이언트렌트는 반도체 칩에서 전기 신호로 염기를 직접 읽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루미나와 아이언트렌트는 현재 시온 리드 시퀀서로 분류되어서 일루미나 최대 300베이스 페어 정도의 길이, 이건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페어드 앤드 시퀀싱 방식이 주로 쓰이고 아이언트렌트는 최대 600베이스 페어 정도까지 DNA 가닥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팩바이오라든가 옥스퍼드 나노포어는 롱 리드 시퀀서로 분류되어서 10만 개라든가 100만 개 길이까지도 DNA 가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 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팩바이오는 고정된 폴리머레이즈의 DNA 사슬을 통과시키면서 상보적으로 결합되는 염기를 형광으로 인식하는 SMRT라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좋은 그림이나 동영상이 있을 테고요. 옥스퍼드 나노포어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나노 스케일의 매우 작은 구멍으로 DNA 사슬을 통과시키면서 염기 하나하나를 읽는 방식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둘은 DNA 라이브러리의 클론 증폭 과정이 생략되었고 매우 긴 서열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정확성은 일루미나나 아이언트렌트 같은 시온 리드 시퀀서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피셔의 NGS 장비들은 아이언 토렌트라는 브랜드에서 이러한 이름들로 나오고 있고요. 가장 위에 있는 아이언 PGM이라든가 아이언 프로토는 지금도 논문은 계속 나오지만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옛날 모델이고, 오른쪽에 아이언 PGM DX는 미국 FDA 승인도 받았었던 의료 장비로 현재 한국에서 유일한 NGS 동반 진단 패널인 ODX-TT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NGS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크게 왼쪽에 연구 장비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료 장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의료 장비에서 가장 많이 한국 병원에 설치된 것은 아이온 S5보다는 서버 성능이 더 뛰어난 아이온 S5 엑셀입니다. 주로 병원들 중심으로 2023년 기준 60여 대가 설치가 되어 정밀 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모델은 제넥서스 시스템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퀀싱에 어마어마하게 사용되었고 2022년 말 의료 장비로도 승인이 되어서 한국 병원들에 이미 10여 대 정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까지의 아이온 트렌트 NGS 의료 장비 시스템이 설치된 기관들의 리스트입니다.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들 중심으로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많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유전질환이라든가 암의 유전자 분석,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을 위한 유전자 분석, 건강검진의 유전자 분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NGS 장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또는 연구기관에 도입된 NGS 장비는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온 S5 시리즈 또는 아이온 진 스튜디오 S5 시리즈입니다. 외관상의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퀀서인 거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처럼 생긴 아이온 셰프라는 장비는 샘플 준비를 자동으로 해주는 장비입니다. 아이온 앰플리식 패널의 경우는 라이브러리 준비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시퀀싱 준비에 꼭 필요한 템플레이트 준비, 그 다음에 시퀀서에 들어가는 아이온 트렌트, 아이온 칩에 반도체 칩이죠. 거기에 샘플을 로딩하는 과정 등을 전부 자동으로 해줍니다. 거의 모든 아이온 트렌트 시퀀서 유저분들은 사이트에서는 아이온 셰프도 함께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 퓨리피케이션 시스템은 NGS를 위한 DNA, RNA 핵산 추출, 정제, 정량 등을 모두 자동으로 하는 장비이며 옵션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은 세계 최초의 전자동 초고속 NGS 시스템인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 인터그레이티드 시퀀서입니다. 그냥 보통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최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온 트렌트 NGS 장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연히 찾은 건데요. 이거는 CJ 제일제당의 바이오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오믹스 연구원 분의 직무 브이로그라는 동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아이온 셰프와 아이온 진 스튜디오 S5 시퀀서 기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셰프를 통해서 샘플 전처리를 하고 칩 로딩을 하고 그 칩을 빼서 시퀀서 기기에 넣고 유전체 분석 가동을 한다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기간 동안이죠. 올해까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홀지놈 시퀀싱을 NGS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아공에서 세계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한 장비가 사진처럼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NGS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르스코브2라고 하죠. 그 바이러스의 약 3만 개쯤 되는 염기 서열을 전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서열들과 다 비교하면서 하나라도 다른 염기 돌연 변이가 존재하면 그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변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모두 NGS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 산하에 전국의 모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그리고 전국의 7개 이상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두 똑같이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들이 도입되었었고 올해 2024년까지 어마어마한 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홀 지놈 시퀀싱을 했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많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개통도 알 수 있었고요. 언제 어떠한 계통들이 어떠한 식으로 등장하여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할 데이터도 많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감염병 연구라든가 대책을 위해서도 이 NGS 장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온 트렌트 반도체 시퀀싱의 원리를 간단하게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온 칩은 반도체 회사에서 만드는 진짜 반도체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구멍들이 저렇게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이상이 있고 DNA 샘플인 라이브러리는 하나씩 하나의 구슬에 붙어서 클론 증폭되어 각 구멍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도체니까 각 구멍이 그냥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밑에 다 센서가 있어서 각각의 구멍에서 서로 다른 DNA 서열을 전기 신호로 읽어냅니다. 즉 하나의 구멍, 여기서는 그걸 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웰에는 하나의 구슬과 한 종류의 DNA 가닥이 들어가서 대략 200에서 600 베이스 페어 정도까지의 길로 DNA 서열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이온 트렌트 진 스튜디오 S5 시리즈는 510, 520, 530, 540, 550의 5종류의 아이온 트렌트 칩이 있고요. 아이온 트렌트 제넥서스에는
아이온 GX5, GX7 두 종류 칩이 있으며 각 칩에서의 구멍수, 즉 읽을 수 있는 DNA 가닥수가 다른 것이며 이 모든 반도체 칩들은 기본적으로 일회용입니다. 즉 아이언 트렌트에서 실험 비용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 반도체 칩과 그 다음에 시퀀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약들을 합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NGS 업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NGS 과정을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샘플 전처리는 NGS에서는 라이브러리 준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략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어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홀지놈 시퀀싱에서 필요한 프래그먼트 라이브러리 준비입니다. 이거는 DNA를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 하고 나서 NGS 하기에 좋은 길이인 DNA들을 간추리는 사이즈 셀렉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필요한 DNA 가닥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RNA 시퀀싱을 위한 라이브러리 준비인데 사실은 NGS는 RNA 시퀀싱을 할 수 없고요. RNA를 cDNA로 역전사해서 DNA 시퀀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전시켜서 DNA 샘플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라이브러리 준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패널 시퀀싱을 위한 라이브러리 준비인데 우리가 보통 이것은 타겟드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크게 하이브리드 캡처 방식과 앰프리콘 방식이 있고 타겟 영역의 DNA들만을 잘 간추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앰프리콘 방식은 타겟 영역이 PCR 증폭이 되도록 프라이머를 디자인해서 일반적인 PCR로 원하는 DNA만 증폭해서 얻어냅니다. 패널 시퀀싱은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별개의 동영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DNA 단편들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각 시퀀서 장비에 호환되는 어댑터를 양쪽에 붙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언 트렌트 어댑터와 일루미나 어댑터가 각각 따로 있으며 여기 그림에서는 아이언 트렌트용의 X 어댑터라는 것, 아까 P1 어댑터라는 것을 준비된 모든 DNA 가닥의 양쪽에 붙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NGS 할 때 그 시퀀서 런에서 용량이 허용된 만큼 여러 개의 샘플을 동시에 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샘플은 종류별로 서로 다른 바코드라는 일종의 이름표와 같은 DNA 서열을 각 샘플마다 다르게 해서 모든 DNA 가닥의 어댑터 뒤에 붙여줍니다. 그림에서는 빨간색 X 어댑터 뒤에 짧은 하늘색 부분이 바로 바코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8개 샘플 동시 시퀀싱이었다면 8종류의 바코드를 각 샘플마다 준비해서 각각 다르게 넣고 그 다음에 그걸 합쳐서 한꺼번에 시퀀싱을 합니다. 시퀀싱에서는 모든 DNA 가닥 데이터가 나오면 바코드부터 먼저 읽고 바코드별로 폴더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 준비가 모두 끝나면 템플레이팅입니다. 템플레이트 준비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NGS 최첨단 기술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고백하자면 사실은 라이브러리 준비가 끝난 DNA 서열을 아직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트렌트, 일루미나 모두 준비된 모든 DNA 가닥을 클론 증폭해서 똑같은 DNA 가닥 여러 개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비마다 PCR 증폭 방법이 조금씩 다른 셈입니다. 아이언 트렌트는 구슬, 비드죠. 비드에 라이브러리 DNA 가닥을 붙이고 이멀전 PCR을 해서 털복숭이 구슬 같은 거를 만듭니다. 하나의 구슬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DNA 가닥만 붙게 만들기 때문에 털복숭이 구슬이 되었을 때는 모두 똑같은 DNA 가닥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구슬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시퀀싱을 할 때는 이 가닥들을 동시에 하나씩 읽어 나갑니다. 일루미나는 아래 그림처럼 플레이트 상의 브릿지 PCR로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가닥 한 가닥 있었던 DNA 가닥을 똑같은 DNA 가닥이 잔뜩 모인 다발,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다발을 만들어서 각 다발을 동시에 읽는 것입니다. 즉 PCR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고 그림도 되게 이렇게 다르고 복잡하지만 하는 일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한 가닥으로는 NGS 장비에서 DNA 서열을 못 읽기 때문에 똑같은 여러 가닥으로 증폭해서 이제 다음에 시퀀싱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시퀀싱입니다. 그런데 이 NGS 최첨단 기술의 또 하나의 특징을 고백하자면
템플레이팅으로 클론 증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DNA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각 DNA 가닥을 주형 템플레이트로 놓고 상보적인 DNA 염기를 결합시키면서 무엇이 결합되는지를 읽어냅니다. 여기에서 일루미나라든가 대부분의 NGS는 미리 각 염기마다 형광을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A에는 빨강 형광, 모든 C에는 파랑 형광 같은 식으로 미리 붙여 놓고 나서 DNA 이중나선으로 합성하면서 어떤 형광이 결합했는지 카메라로 찍고 스캐닝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그래서 ATGC를 읽는 것입니다. 아이언 트렌트는 좀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림처럼 DNA 연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할 때는 수소이온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G에 상보적인 C가 결합하면서 수소이온이 나왔는데 이 말은 털복숭이 구슬의 모든 DNA 서열이 같으니까 모두 똑같이 C가 결합하면서 모두 똑같이 수소이온이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반도체 칩의 구멍 안에서 벌어지면 그 안에서는 쏟아져 나온 수소이온 때문에 pH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각 구멍 밑에 반도체 칩 센서에서 전기 신호로 읽어냅니다. 즉 아이언 트렌트 칩이라는 것은 수백 수천만 개 이상의 반도체 pH 미터를 가진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경광도 필요 없고 카메라도 필요 없고 광원도 필요 없고 전체적인 원리가 간단해져서 NGS 장비 자체의 유지 보수도 간편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경광을 사용했다면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A, T, G, C 염기 구분을 했을 텐데 수소이온은 C가 붙든 A가 붙든 나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특별한 방법은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 A, T, C, G를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삼바라는 이름이 붙은 순서, 플로우 오더라는 게 보입니다. 반도체 칩의 모든 구멍들에는 모두 서로 다른 DNA 가닥들이 들어있고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에 처음에는 T를 쫙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면 몇몇 구멍의 DNA에서만 첫 번째 상보적인 염기 T가 결합을 했을 테고 수소이온이 나와서 전기 신호가 띄고 나머지에선 아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다 씻어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인 A를 쫙 흘려보냅니다. 몇몇 구멍에서만 전기 신호가 나오겠죠. 이렇게 플로우 오더를 수백 번 반복해서 흘려보내는데 반도체 칩의 어느 한 구멍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염기가 흘러들어왔을 때 전기 신호가 띄었는지 그것만 체크해 가면은 그게 염기 서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칩의 각 구멍마다 모두 다르고 전기 신호가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하는 사이클은 대략 수초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퀀싱이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아이언 트렌트 시퀀싱의 원리 설명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다시 NGS 시퀀싱의 원리 전체 흐름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아이언 트렌드나 일루미나 모두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DNA 추출과 정량을 하고 그 다음 라이브러리 준비로 전처리를 하는 거죠. 일루미나를 위한 라이브러리 준비, 그 다음 아이언 트렌트를 위한 라이브러리 준비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어댑터라든가 바코드를 붙이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 템플레이트 준비에서는 우리가 DNA 한 가닥, 라이브러리를 NGS에서는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호가 너무 약해서 그 신호를 증폭시켜주기 위한 클론 증폭으로 샘플 준비를 한 번 더 한다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털복숭이 공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클러스터 다발이 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형광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언 트렌트처럼 반도체 칩에서 전기 신호를 사용해서 시퀀싱을 해서 ATGC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인포매틱스라는 방법을 써서 NGS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에 관련된 슬라이드도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언 트렌트 시퀀싱 원리를 참고하실 수 있는 네이처 논문과 그 다음 애니메이션, 동영상 정보입니다. 논문에서는 저렇게 반도체 칩을 확대한 그런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템플레이팅 후에 뭐 털복숭이 공이 만들어진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칩 구멍 하나 안에 그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온 트렌트 중심으로 NGS의 원리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